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소방관계법규 2023년 1회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소방시설 관리사증 대여 또는 둘 이상의 업체에 동시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벌칙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번 시험 제가 봤지만 벌칙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좀 당황했었어요. 자, 관리사증, 관리사에 대한 부분은 1년 이하 1일짜리 1년 이하 1,000만원짜리의 벌금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이하의 벌금.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 관계공무원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여기서 나오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 비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누설하면 1일이에요. 1,000만원짜리예요. 근데 관계 단체나 뭐 이런 데서 누설하면 300만원의 벌금입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공무원은 1,000 1일, 그리고 단체, 그 관련 단체는 단체에 근무한 사람이 비밀 누설하면 300만원의 벌금이다. 그리고 관리사 등록증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대여한 거죠.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관리업 업무를 한 자, 그리고 소방시설 등에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 점검을 안 한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관리사증을 남한테 대여한 경우, 그리고 제품검사, 이거 많이 나오죠. 제품검사나 형식승인 받지 않고서 팔아먹은 거, 뭐 이런 것들, 형식 승인 받지 아니한 자, 성능 인증 변경을 받지 아니한 자, 이거예요. 성능 인증이나 형식 승인을 받지 않으면 3, 3이었는데 이 변경은 1일이었죠. 변경은 1일이었다. 그것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2번 관리사가 성실하게 자체 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나와요. 조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검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 법이 좀 또 틀려가지고 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도 이 문제를 틀렸네요. 자, 여기에서 행정처분, 관리사가 점검을 안 했을 때 2차는 자격정지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한번 같이 보면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자격정지 1개월, 이런 게 생긴 거죠. 2차는 6개월, 옛날에는 그냥 6개월이었는데, 그리고 3차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자격 취소를 보면 이거는 부결되죠. 부정한 방법, 그리고 결격사유, 그리고 대여. 부결 때는 무조건 취소죠. 그나마나 취소인데 나머지들은 이런 경고, 자격정지, 자격 취소 이런 식으로 1, 2, 3차가 간다. 근데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가 1개월, 그리고 2차가 6개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2차니까 자격정지 6개월이 되겠죠. 2차는 거의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리사에 관련된 것들. 43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자, 아까 형식 승인의 변경 승인, 변경은 천천히였어. 1일이었죠. 1년 이하 1,000만원. 그런데 형식 승인 자체를 받지 않거나 제품검사 자체를 받지 않고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한 경우에는 33이죠. 이거 33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보면 33 중에 조치명령, 이것도 가끔 나오고요. 관리업 등록 자체를 안 하고 영업하면 33, 이것도 종종 나오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디 있어요?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 형식 승인 받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다 33이다. 좀 알아두시고. 44번 위험물 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방산업기술원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조금 생소한 문제죠.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 소방산업기술원이죠. KFI가 이런 성능검사나 또는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능검사는 용량 100만짜리죠. 이게 틀렸어요. 100만짜리 특정 탱크만 가능하다. 그리고 안반 탱크의 안전성능 검사, 안전성능 100만하고 안반 탱크, 그리고 완공검사 같은 경우는 지정수량 3,000배, 그리고 자, 여기 완공검사는 자 50만 준특정 탱크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완공검사는 준특정 탱크로 되지만 여기에 있는 안전성능 검사는 100만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45번 다음 중 특수가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수가해물 딱 봐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게 하나 있죠. 낙엽은 없죠. 볏짚류는 있지만 낙엽은 없다. 당연히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게 처음 보는 문제지만 문제를 딱 봤는데 너무 쉬웠죠. 이런 경우는 뭐 수치를 굳이 보지 않아도 낙엽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면, 나, 능, 사, 벽까지 이 정도까지는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사, 텐 여기까지는 외워주시면 웬만한 건 다 맞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밑에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반드시 이 위에 5가지 그 정도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46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사용하려는 물품으로 방염 대상 물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방염 나오면 거의 답은 90% 이거였죠. 종이 벽지를 제외한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이건 맞았네요. 종이 벽지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 벽지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종이 벽지를 제외한 게 아니라 종이 벽지류 나오면 이게 답인데 지금 이게 맞았어. 약간은 예외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답은 가구로는 방염을 하지 않는다. 이동하는 것들 고정시키지 않고 이동하는 것들은 거의 방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방염은 암, 벽, 카, 섬, 커, 암막, 무대막, 벽지, 2mm 미만 종이벽지 제외, 그리고 카펫, 섬유류,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외웠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게 답이라는 얘기죠. 아닌 것 하고서 2mm 미만의 종이벽지 이렇게 나오는데 종이벽지 제외한다고 나오니까 이건 맞았다. 자, 그래서 무조건 이게 답은 아니더라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겁니다. 확실히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47번 소방기본법상 국고보조사업의 범위 중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국고보조. 자, 우리는 소방본부나 이런 데에서 소방본부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 거기에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서 소방차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국고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국고보조를 해주는데 이런 소방차나 헬리콥터 큰 것들이죠. 돈이 많이 드는 거 방화복까지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를 해주지만 소화용수설비 이게 소화용수설비는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거죠. 시도지사입니다. 지자체 거고 피난구조설비는 뭐예요? 피난구조설비는 피, 인, 유, 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선 그리고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이거잖아. 이런 거는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사설 건물에 설치되는 거죠. 사설.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국고보조가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죠. 3번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방화복은 지원되지만 제복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뒤에 가서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소방활동을 하기 위한 힘이죠. 그러려면 소방력에는 인원과 장비가 되겠죠. 인원과 장비, 그거는 행정안전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시도지사가 소방력 확충을 한다는 얘기죠. 시도지사가 자기 지자체 걸 하는데 국고보조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고보조를 다시 한번 보면 국가는 소방장비 구입,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부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정한다. 그게 어디에 있다?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가끔 나오죠. 소방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몇 프로, 소방차 사는데 몇 프로 지원해 줄 거냐? 그거는 어디에서?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하지만 그 보면 위쪽에 쭉 얘기하고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뭐와 그 사이즈, 크기 이것까지 들어가는 건 어디에서? 행정자치부령, 행정안전부령, 행안부령이죠. 이거는 시행규칙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시행령, 시행규칙 더 시행령보다 더 깊게 들어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부 규정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가끔 한 번씩 나왔어요.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거 두 개가 어떤 때는 시행령이고 어떤 때는 시행규칙인데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왜 그런 건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대상사업의 범위가 나오죠. 금방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방화복은 되지만 재복은 안 되고 그리고 소방관서용 청사 즉 소방서 건물은 되지만 기숙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숙사는 안 된다. 지자체 돈으로 지어라 라는 그런 정도 기억하고 합니다. 48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을 물어보고 있네요.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은 연사, 연면적 400, 그리고 지무 150, 지하층, 부창층, 바닥면적 50이 아니라 150이죠. 틀렸죠. 그리고 터5, 터널은 500 틀렸고요. 그리고 작5, 옥내 작업작 50명. 자, 이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연사, 지무 150, 터5, 작5 이렇게 해서는 외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9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운수시설이라는 건 어떠한 탈 것을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버스터미널, 비행기 타기 위해서는 공항, 그리고 배 타기 위해서는 뭐 항만, 해운 뭐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운수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터미널, 그리고 철도시설, 항만 다 타려고 기다리는 거죠. 주차용 건축물은 차량을 직접적으로 대는 거죠. 타고 가서 차량을 세워놓거나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운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 그거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운수시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기하는 좌석이 있는데 그런 데고, 얘는 직접 몰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운전하고, 정확히 다 보셔야 됩니다. 50번 위험물 제조소 등에 자동화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될 대상, 제조소의 자탐 가끔 나오죠. 연5, 연면적 500, 그리고 지정수량 100. 제조소는 연5지 100이에요. 연5지 100. 연면적 100 아니고 지정수량 100. 이게 맞죠? 연5지 100이니까. 자, 3번이 맞습니다. 자, 자탐 설치하는 대상은 그렇고요. 지정수량 10배가 되면, 지정수량 10배 이상이 되면 뭘 설치해야 돼요? 자, 탐속, 경, 확, 방. 뭐 순서야 뭐 틀리더라도 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중에 탐속, 비확방 중에 1개 이상을 설치하는 대상은 어디다? 지정수량 10배가 넘으면 설치를 해야 된다. 10배. 그리고 얘네 종류는 자동화 속보설비가 옛날에 없었는데 추가되면서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5가지 좀 봐두시고, 지정수량 10배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제조소 일반 지급소 금방 나온 뭐예요? 연5 지100이에요. 근데 옥내 저장소는 또 틀리죠? 옥내 저장소는 연1호 지100, 지정수량 100은 똑같으니까 조금 헷갈리더라도 최소한 연5 지100은 암기하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지정수량 10배짜리 얘도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소방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으로서 항구에 선박은 항구에 메어둔 것 맞죠? 자, 이게 많이 나오는 건데 선박하고서 운행 중인 선박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운행 중인 선박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틀린 거 찾기 위해서 지금 메어둔 것이라고 나왔으니까 맞았네요. 그리고 관계지역이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한 지역으로 예경진, 그리고 구급, 그러네. 이건 맞았죠? 그리고 소방본부장이란, 자, 본부장과 서장이 있는데 본부장은 더 큰 분이죠. 높은 분. 그래가지고 특별시나 뭐 광역시, 도 이런데, 즉 서울 본부장 또는 부산 본부장, 경기 본부장, 충청 본부장 뭐 이런 식으로 본부장은 도나 특별시, 광역시 이런 데 계신 분을 본부장이라고 하고, 그 밑에 서장은 시, 군, 구, 작은 시, 그리고 군이나 구에 그 서에 있는 분을 소방서장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이나 우리 법에서 해야 될 일 같은 거, 그런 건 꼭 서장 본부장이 같이 다니죠. 같이 다니는데 사이즈의 크기만 다를 뿐 하는 일은 거의 같다라고 이제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안 그러겠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계일이란 소방 대상물의 소관점이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죠. 점유자. 얘가 틀렸네요. 점유자, 소관점 꼭 암기하시고,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죠. 50번을 보면 우리 교재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1번. 그리고
교재 해설 6번에 있는 소방대 꼭 보고 가셔야 해요. 소방대의 종류 공무용,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52번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누구에게 제출하는가? 등록은 누구? 무조건 시도지사. 그리고 서장 본부장은 선임 뭐 이런 것들 실질적인 소방 업무에 관한 거. 등록은 행정 업무는 시도지사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여기 소방 등록사항 등록이니까 등록 변경 신고도 당연히 시도지사죠. 근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변경된 그 사항이 나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서류 보완은 10일. 뭐 이건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이것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3번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시행해야 되는 사람. 자, 소방에서 가장 높은 분 소방청장이 5년마다 소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답은 소방청장이죠. 청장. 그리고 그 중앙정부에서 소방청장이 있고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가 매년 12월 31일까지 세부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소방청장을 보면 쭉 금방 말씀드린 5년마다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된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주고요. 세부계획 소방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을 보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제출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죠. 수립을 하고 다시 이제 시도지사를 한번 보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종합계획은 5년마다 소방청장이 시행을 하는데 그 세부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을 하는 거예요. 소방청장에게. 자, 54번 기본법상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으로 틀린 것. 저기 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소방안전교육사는 큰 데에는 2명씩 배치를 하죠. 그래서 소방청이나 본부에는 2명씩 배치를 하고 소방서에는 1명 배치합니다. 작으니까 1명 배치하고 그리고 자 이런 소방안전원 같은 데는 본회는 2명 그리고 지부는 1명 본회 2명이죠. 이거 2명인데 틀렸네요. 4번이 틀렸죠. 자,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잘 봐두시고요. 소방산업기술원도 2명을 배치를 하는데 소방안전원만 본회 2명, 지부는 1명. 55번 소방신호의 종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소방신호는 경발해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경발해훈을 봤는데 경이 2개야. 해훈 있고 발화신호는 없고 그러면 경이 어떤 게 경이에요? 경계신호가 맞는 거죠. 경보신호는 신호 자체가 경보인데 뭐 똑같은 얘기잖아 이거. 경보나 신호나. 그래서 경계신호가 맞고요. 자 이렇게 4가지 신호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경발해훈 다 기억을 합니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소방신호의 방법 종종 어려운 것도 나오지만 기본은 꼭 알고 가자.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본은 뭐다? 발화신호다. 최고 위험한 게 화재가 났을 때 종을 때리는 거 소방서 옥상에 있는 종을 때릴 때는 타종신호는 난타 막 때린다는 얘기예요. 사이렌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553 화재가 났을 때 사이렌은 553 타종은 난타 그것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못 외우지 뭐 이거 어떻게 외워. 대충 때려 맞추면 되는 거죠. 때려 맞춰 보는 거예요. 그건 확률로 때려 맞추고 최소한 발화신호는 암기. 56번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 누가 정해요? 시도지사가 정하죠. 정해가지고 위험한 곳을 정해서 집중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뭐예요? 뭐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 이건 없죠.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따로 정한 것이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시공로, 시공목, 노위, 석, 산, 인정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출동로가 없는 지역 이거 자주 나오죠.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리고 자, 쭉 한번 외워 두셔야 됩니다.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 강화 지구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리고 소방청장이 멀리서 봤을 때, 야, 니네 도에 여기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 좀 정해 주시죠 라고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 57번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 자, 이거 오타죠. 여기 재선임해야 되는 기준이죠. 재선임은 30일 이내에 한다. 신고는 그로부터 선임하고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자는 빼줘야 되고, 어차피 여기 보기에 14일이 없으니까 뭐 헷갈릴 일은 없겠네요. 신고는 빼고요. 선임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일단은 직원을 구해가지고 선임을 해놓고, 그리고서 소방서에 가서 선임했다라고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선임 30, 신고 14. 반드시 암기합니다.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죠. 58번 소방시설의 착공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착공 신고 대상. 착공 신고는 신축이 있고 또는 증축이 있어요. 그때 신축할 때 그 착공 신고하는 거와 증축할 때 착공 신고하는 것이 조금 틀리죠. 비슷비슷한데 조금 틀려요. 여길 보면 경계구역 증설, 이거 신축 증축 무조건 해야 되고, 증축이죠. 증축할 때 증설하면 해야 되고, 그리고 옥외소화전 증설하면 땅 파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착공 신고 해야죠. 살수구역 증설하면 증설 신고 해야죠. 착공 신고 해야 됩니다. 근데 무선통신 보조설비 같은 경우에는 무통, 안테나 선 같은 거 조금 까는 건데 이거까지 뭐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신축할 때는 무통 착공 신고 해야 됩니다. 근데 증설할 때는 무통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공 신고 대상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딨어? 신설하는 신축 공사 때 이렇게 쭉 보고요. 신축할 때 보면 어디 갔어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여기 있죠. 신축할 때는 있는데 증축할 때는 없다라는 얘기죠. 증설할 때는 없더라. 그리고 여기 다음의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경우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어떤 것들이냐? 수제펌 꼭 암기합니다. 얘네들 소방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설비 공사 정비하는 공사 착공 신고 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착공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는 경우, 그게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이 수제펌이 있다. 자, 2차에서 나오니까 꼭 기억합니다. 세 가지니까 사지선다에서 잘 나오죠. 아닌 것은 나고서 이것 말고 나머지 한 개를 껴 넣죠. 자, 잘 맞춰주시고. 59번 소방시설 공사법상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이 아닌 것은. 자, 2년짜리는 소방전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년짜리는 소방기계죠. 근데 한 개씩 예외가 하나씩 있다고 그랬어. 피난기구는 기계지만 2년, 얘는 전기니까 2년, 얘도 전기니까 2년. 자탐은 전기인데 예외야. 두 개 다 예외죠. 얘는 3년인데 2년짜리고 너무 간단하니까 피난기구는 그냥 2년만 하자보수 해주는 거고, 얘는 소방전기는 2년짜리지만 너무 설비가 복잡하고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하나씩 있다라는 거. 답은 뭐예요? 3년짜리는 자탐이 3년짜리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하자보수는 3일 이내에 하자를 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금은 3%, 100분의 3. 33이죠.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2년짜리, 3년짜리가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전기, 여기는 기계인데 예외가 하나씩 있다. 기계 중에 얘가 원래는 기계인데 2년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탐은 원래 전기인데 3년으로 들어갔더라. 한 개씩만 예외고 나머지는 전기는 2년, 기계는 3년.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쉽겠습니다. 60번
옥외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방유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유제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유제 어떻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제조소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탱크, 옥외 탱크죠. 그리고 옥외 탱크 저장소 이게 무슨 용도예요? 제조소가 이렇게 있는데 제조소에서 뭔가를 제조하는 거죠. 거기에서 필요한 기름을 이렇게 공급받는 거. 자, 이런 때 그 탱크는 제조소 옆에 있는 탱크, 인근에 있는 탱크, 제조소에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탱크가 하나 있고 그 탱크 옆에 이렇게 방유제를 설치하는 것과 그리고 단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옥외에 탱크를 만들어 놓은 옥외에다가 탱크를 만들고 이렇게 방유제를 만들어 놓은 이 옥외 탱크 저장소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옥외 탱크 저장소 것이 나왔고요. 방유제 면적 8만 맞고요. 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유제 높이 지금처럼 이렇게 방유제가 있다라면 이렇게 탱크가 이렇게 있고 방유제가 있다라면 이 방유제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하고 방유제의 높이는 얼마? 0.5에서 3m 이하. 그리고 방유제 내 옥외 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하고 10개가 넘으면 간막이 벽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따로 10개가 최대고요. 나머지는 다시 방유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방유제는 흙이나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유제 용량이 자주 나오고 있죠. 또 옥외 탱크 저장소에서 방유제 용량, 방유제가 여러 개일 때 이렇게 탱크가 여러 개일 때 최대 탱크의 110%. 이거는 옥외 탱크 저장소 거 계산할 때 최대 탱크의 110%가 이 방유제 안에 흘러내려 가지고 여기에 저장해 가지고 밖으로 안 넘치게 만들기 위해서 방유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제조소 옆 탱크의 방유제 같은 경우에는 탱크가 이렇게 있다라면 탱크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최대 탱크의 50% 플러스 나머지 탱크의 10%들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옥외 탱크 저장소는 최대 탱크의 110% 그리고 제조소 옆 탱크는 최대 탱크의 50% 그리고 나머지 탱크의 10%씩 도와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방유제 높이 0.5에서 3m고요. 여기 지하에 매설되는 거는 1m 이상 지하에도 매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10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치면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이렇게 됐죠. 지표면은 안 타야지 당연히. 그런 부분.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법규는 언제나 조금 쉽게 나오면 많은 점수를 맞을 수 있지만 약간 신출이 많이 섞이면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문제 꼭 우리 기출문제에 있는 7년 꼭 보시고 그 밑에 해설까지 꼼꼼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